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권혜진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나누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논의가 진행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데이터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데이터와 글쓰기에 진심인 당신에게 날마다 100만 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아주 귀에 솔깃한 제안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소프라이즈라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요. 그래서 이번 커먼즈 펍에서는 이러한 집단지성 프로젝트인 소프라이즈를 진행하고 계시는 얼룩소의 신수연 최고 데이터 책임자 신수연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도달님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신수연님은 과거에는 소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했었고 또 2019년에는 그 시사인에서 보도한 혹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이라든가 그 대림동에서 보낸 30번의 밤 이런 거 보도를 통해서 도시 데이터 분석가로도 저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심수연님을 모셔서 발표를 들을 텐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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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발표를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네, 지금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방금 전에 권인 선생님하고 네,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된 신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데이터 기반 글쓰기 프로젝트 소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소프라이즈는 얼룩소라는 네, 프로젝트 팀의 데이터 기반 글쓰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얼룩소라는 메인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라이즈라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룩소는 이제 중요한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안전하게 나누는 공론장이며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지향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네, 아직 뭔가 완결된 형태로 프로덕트가 나온 서비스는 아니고요. 현재 이제 저희 데이터 팀하고 에디터 팀 그리고 플랫폼 팀이 같이 만들고 있는 아마도 미디어 플랫폼의 형태가 될 무언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 중요한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안전하게 나누는 공론장이다라고 이제 얼룩소를 소개를 했는데 아마 뒤에 이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중요한 의제는 뭐냐,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은 어디서 나오냐, 안전하게 나눈다는 건 무슨 의미냐, 공론장은 2021년에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미디어 생태계는 어떤 형태로 지속 가능하게 구현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것들 중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의미한 정보의 생산에 집중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라이즈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나은 논의가 진행되는 공간을 만든다라고 이제 아마 소개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랑 함께 가치 있는 정보, 생산, 사회 문제 해결, 더 나은 논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다 압니다. 근데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자생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라는 질문을 예, 해야 뭔가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들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거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인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인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인가. 그다음에 함께 이야기하는 게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데 함께 이야기하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하냐. 그게 이제 이어져서 더 나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그 세분화해서 브레이크다운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데이터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거냐, 가치 있는 정보는 어떤 형태로 생산되느냐, 가치 있는 정보가 생산되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하냐, 함께 이야기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들을 주목해서 이제 좀 풀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그 권혜인 선생님도 처음에 소개할 때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들이 뭐지? 라는 질문을 계속 했고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희소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그게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을 뽑아냈어요. 첫 번째는 좋은 답이 나오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생산되지 않는 거는 좋은 질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좋은 질문을 우리가 계속 공급해 보자. 그다음에 데이터로 뭔가 이야기하게 만들자. 그리고 글쓰기라는 걸 요구했던 거는 뭐 이제 다양한 이견들이 있겠지만 컨텐츠의 기본형이 컨텐츠의 기본형이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글쓰기를 요구했던 거고요. 100만 원이라는 보상을 약간 그 지나치게 많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100만 원이라는 보상을 걸어 놓은 이유는 이 정도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시스템이 이 정도 충격을 주지 않는 보상이면은 앞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나친 금액을 부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라이즈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혹은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해 좋은 글을 쓰는 행위에 100만 원을 부여하겠다라는 걸 이제 소프라이즈가 가지고 가는 중이고요. 아마 여기에 코드에 관심을 주시고 이제 포럼 여기 지금 코먼즈법에 와서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도 있고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뭐 자기가 그냥 자체적으로 정의한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데이터란 뭐냐 뭐 이제 되게 다양한 정의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저는 데이터를 현상에 대해서 합의된 추상화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논의의 기반이자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네. 합의되었다는 것은 논의의 기반이자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고 추상화라는 것은 기존 방식으로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발견하고 맥락을 더 쉽게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데이터를 만들 때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신뢰를 높여서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데이터가
객관적이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고 무엇을 보여주느냐보다 무엇을 안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게 데이터가 가진 맥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라고 그 만들어진 정보는 어느 정도 합의되었고 현상의 단면을 잘라서 추상화해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출발하면 의사소통의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한 글쓰기를 요구하자라는 걸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함께 이야기하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함께 이야기하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의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온 콘텐츠를 더 많은 전문가들이 소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함께 이야기하기라는 개념을 정의했고요. 의제 도출하고 아마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키워드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되게 절절하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의제를 도출하는 거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글쓰기 그러니까 콘텐츠화하는 거는 전부 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날아가서 이제 뭐 저는 이 얘기할 때 사실 되게 오래된 영화 중에 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 거기서 이제 그 큰 스토리라인이 뭐냐면은 주인공은 그 해양 시추선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구에 이제 엄청나게 큰 소행성이 떨어지니까 그 소행성에 가서 그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폭탄을 넣어서 이제 폭탄을 터뜨려서 뭐 지구가 이제 소행성을 맞는 위기를 이제 피해가자 뭐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제가 요약을 너무 못해가지고 네,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주비행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비행사한테 그 구멍을 그러니까 시추를 가르치는 게 빠르냐 시추하는 사람들한테 우주비행을 가르치는 게 빠르냐라는 질문이 그 영화 중간에 나오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추하는 사람들한테 우주비행을 가르치죠. 그 이걸 이제 데이터 분석과 글쓰기라는 개념으로 치환을 하면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치는 게 빠르냐, 글쓰기 하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다루는 게 빠르냐, 이거는 이제 현업으로 가게 되면은 기자들한테 분석을 가르치는 게 빠르냐, 분석가한테 그 CMS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빠르냐라는 질문인데 여긴 답이 없습니다.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데이터 분석가로서 7에서 8년 정도 일했고 기자분들과도 그동안 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쉽게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뭐 기술이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데이터로 쓰여진 글이 가치가 있다면은 데이터와 글쓰기 간의 협업을 익숙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보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글쓰기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극을 좁혀보자. 혹은 글쓰기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혹은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자. 그리고 그것들의 보상을 주는 행위도 현업 데이터 분석가나 현업 데이터 저널리스트나 현업의 연구자들이나 현업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괜찮은 정보, 괜찮은 글들이 쏟아질 수 있게 구조를 짜보자. 뭐 이제 밑에 써놓은 거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피어 리뷰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자. 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답이 나오지 않는 게 좋은 질문이 없기 때문이라면은 좋은 질문이라는 건 뭐냐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었어야 되고 그 질문들을 저희는 그 한 5에서 6명 정도 되는 팀이
매주 만들고 있어요. 뭐 이분들이 이 질문만 만드는 일은 하는 거 아니고요. 메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면서 일주일 걸려서 이제 제가 계속 그 리파인을 요구하는 데이터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만들어라.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기획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만들어 보자. 우리는 데이터 분석가들한테 협업을 요청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봐라. 그래야 데이터로 뭔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글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질문이 가지는 조건이 뭐 한국 사회에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 정답이 없는 문제, 데이터와 방법론의 정합성이나 적합성을 요구하는 문제, 토론이나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100만 원까지 주는데? 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나이브하지만 그냥 거친 접근으로, 네, 시스템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질문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마 댁에 계시거나 뭐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면은 컴퓨터에서 이제 surprise.so라는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저희 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질문하고 답변, 지금까지 들어온 답변들이 나와 있는데, 제목이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문제 맥락을 제공하고 실제로 저희가 물어야 되는, 받고 싶은 답안에 대한 질문을 주고, 그 밑에는 이 맥락을 뽑는 데 필요한 데이터랑 레퍼런스들을 쭉,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 기획하고 동일한 구성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아까 이제 그 소개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기자분들하고 협업은 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해왔지만 제가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분석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지 그게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을 못한 이유가, 사실은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걸 제가 공부한 적도 없고 뭐 언론사에서 일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런 구성을 갖추는 게 그냥 데이터 분석해서 인사이트 뽑아내는 거, 그냥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일하는 거랑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걸 그냥 콘텐츠로 잘 만들어내면은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랑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약간 주제 넘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홈페이지를 캡처해 놓은 건데요. 이런 질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 리액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태권도는 관대한 스포츠냐? 제주의 청년들은 제주를 떠났다가 왜 돌아오고 있느냐? 올림픽 메달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지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제주도의 입도세가 얼마나 필요하냐? 여성가족부는 어떤 일을 해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이 쭉 나와서, 네, 지금 시작한 지 5달 정도가 됐고요. 21주 동안 90개 정도의 질문을 던졌고 320개 정도의 작성 중인 답안, 그러니까 쓰시다가 드랍한 분들이 주로 되고요. 그 드랍을 넘어서서 제출해 주신 분이 135명 정도 되고, 실제로 선정돼서 프라이즈를 타가신 분이 60명이 좀 넘습니다. 네. 드랍하는 이유는 몇 명 정도를 뎁스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100만 원이 너무 크고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 내가 쓰게 되는 글이 이 정도의 가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드랍하신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요. 뭐 쓰다가 그냥 이유 불명으로 그냥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그 허들을 넘어온다 그래서 글의 퀄리티가 올라가거나 못 넘었다 그래서 글의 퀄리티가 낮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리비전으로 다 보고는 있으니까. 이것들 중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문제랑 답안들을 몇 개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예요. 그 4월에 아마 재보선이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인구사회학적 데이터, 그러니까 센서스 데이터하고 역대 선거 결과를 준 다음에 선거 결과를 분석해 달라라는 문제를 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맥락이 당시에 그 재보궐에서 이제 지금 여당이 되게 많이 졌는데 그 많이 졌던 거에 대한 분석이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여당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를 철회했다, 혹은 여당 지지자, 그러니까 턴악한 여당 지지자들이 그 야당으로 옮겨갔다, 아니면은 여당 지지자들이 그냥 안 나온 거다, 아니면 뭐 둘 다가 섞여 있지, 아니면은 뭐 너무 솔직하게 이제 부동산 투표를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서 그러면은 데이터 가지고 이거를 좀 검증해 볼 수 있겠냐라는 문제를 냈던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쿠어트들은 이 답안에서 이제 실제로 이 답안을 쓰신 분이 써주신 내용인데, 뭐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시나리오 1, 2, 3번을 검증할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완벽한 답안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완벽한 답안을 요구하려면은 이거는 적어도 몇 달 이상의 연구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인터뷰도 필요하고 정량 연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정답을 받을 수는 없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가설이 유효한 것 같다라고 상관관계까지는 뽑아낼 수 있었던 걸 요구했고, 저희는 뭐 이렇게 의도를 전부 다 드러내서 질문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 답이 들어오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 의도에 부합하는 답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프라이즈에서 그 질문 탭에 가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이제 프리시즌에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본문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PDF라서 이제 왼쪽 그 슬라이드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성가족부가 뭐 항상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좋아하지만은 동네 북이죠.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폐지 의견을 너무 많이 받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덧대서 존치가 나오기도 하고, 항상 이제 여성가족부 뭐 하냐, 뭐만 하면 이제 나와서 얻어맞는 동네북 같은 존재였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여성가족부의 예산 데이터가 남아있으니, 옛날부터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예산 데이터가 남아있으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일단 시각화만 요구해보자. 가장 여성가족부가 해왔던 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형태는 뭐냐, 그리고 약간 이거는 스케일프란 걸 물었던 거기도 해요. 가시화랑 데이터 시각화 스킬을 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문제였죠. 네, 뭐 여기서도 꽤 괜찮은 인사이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2008년에 보육 지원 강화가 절대 다수의 예산을 차지하는 부서에서 2021년에 여성 아동인권 보호 포션이 커지고 가족 정책이나 돌봄이 커졌다라는 걸로 예산이 변해왔다라는 걸 보여준 것 자체로도 여성가족부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시각화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는 태권도는 관대한 스포츠라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태권도에서 한국이 메달을 하나도 못 땄었죠. 여기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이제 약간 관행적으로 써왔던 워딩들이 있는데, 뭐 뉴욕타임즈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태권도가 이제 올림픽에서 제일 그러니까 제너러스한 종목이다, 관대한 종목이다라는 그 헤드를 모았었던 적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 그러면은 태권도가 실제로 관대하냐, 그러니까 그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 메달이 없었던 나라, 아니면 GDP가 높지 않았던, 아니면 그동안 메달을 못 땄던 나라에 첫 메달을 안겨준 스포츠냐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종목별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이야기를 써내려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고, 이것도 이제
올림픽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시즌에 맞게 메달을 보는 조금 다른 시각을 얘기해보자라는 의도로 이 문제를 냈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 양궁이 되게 압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종목들이 있더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1000메달을 가져간 국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올림픽을 데이터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질문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대선 얘기였는데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지방을 어떻게 얘기했냐. 이거는 약간 서울을 무슨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대통령 공약은 잘 없죠. 네. 대선에서의 서울 중심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지방들을 어떻게 호명해 왔냐. 조금 더 나가서 볼 수 있다면 지방 공약들에서 그동안 해결됐던 건 뭐고 꾸준히 해결 안 됐던 것들은 뭐냐. 이것도 약간 그 대선 공약이라는 테마를 조금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또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자. 지역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요구했던 질문이고요. 이것도 이제 가시화에 조금 더 집중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선 그러니까 공약 데이터가 선관위에 다 쌓여 있긴 한데 이거를 분석해서는 별로 재밌는 콘텐츠가 안 나올 것 같고 이거는 가시화만 해도 충분하겠다,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시화를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고 이런 형태로 이제 답변을 받았어요. 새만금 같은 경우가 13대 대선부터 계속 나오던 이슈고 제주도는 평화의 서민이 관광의 서민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름 붙여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대선 국면에서도 지방이 서울 중심성을 벗어나기 힘들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었던 답변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주도 입도세가 필요하다면 얼마가 적절하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앞에 이제 서울 중심성하고 이어지는 문제인데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느냐, 지역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해결책까지 못 가더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전혀 그 제주도와 연결이 없는 타자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감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문제고요. 네. 여기서는 오버트로이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 문제를 인지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강조되어야 하느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었던 거에 가깝습니다. 인구수 대비 총급 수량이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다. 이게 유시들이 많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도 전체 인구의 6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매일 상주하고 있고 이거는 고스란히 이제 제주도의 인프라의 부담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제주도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글을 써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여기 옆에 있는 쿼트가 이제 그분이 쓰신 글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는 되게 짧았죠. 백신 보도가 괜찮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은 백신 보도가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백신 보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감염병 보도 준칙을 과연 대한민국 언론들이 얼마나 어기고 있냐, 어느 정도 빈도로 어기고 있냐, 그게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어겼고 감염병 보도 준칙을 정량화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보도준 측에 이제 그러니까 꼭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재난, 재난, 천재지변, 다양한 종류의 이제 보도준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량할 수 있느냐를 사실 물었던 문제고요. 백신 보도를 그걸 가지고 이제 검증해 보자였던 거예요. 감염병 보도준칙 7번이 이제 뭐 정량적으로 접근하기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접근을 가장 쉬웠다. 주의할 표현을 목록을 작성하고 이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여부를 크롤링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검증해 보자. 그게 뭐 언론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뭐 줄세우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글 쓰신 분은 그렇게 접근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가 제일 안 지켰다, 어떤 언론사가 제일 잘 지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심지어 언론에서 생산되는 기사, 뭐 이것도 이제 컴퓨테이션 저널리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죠. 기사도 그러니까 코드화가 가능하고 이것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코딩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은 이 정도는 감시할 수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던진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유튜브에 이제 한국 리액션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시각을 담아내고 있냐? 아마 그 되게 그러니까 드물지 않게 나왔던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송에 나왔던 외국인 패널들은 뭐 대부분 백인 비율이 너무 높고 뭐 비정상회담 같은 유명한 프로그램도 뭐 유럽권, 서구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국적 데이터를 보면은 절대 다수가 아시아 계고 그 중에서도 중국계가 가장 많은데 실제로 방송에 등장하는 거는 하얀 피부의 서구인, 흑인인 경우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아왔는데 아마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거나 논문에서 다룬 주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존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한국의 방송에서 다루는 외국인들의 그 인종적 뭐 국적 편향들에 대한 주제가 있었을 텐데 그게 유튜브까지 넘어가서 유튜브에 API가 있으니까 유튜브 데이터 API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이걸 바탕으로 정량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고 의도대로 잘 나왔습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인종 편중이 있고 연령 편중이 있고 성별 편중이 있더라 이런 건데 이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드러냄으로써 정량할 수 있고 이제는 공중파 방송들도 계속 유튜브로 올라가는 클립들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공중파나 이제 뭐 종편에서 올리는 외국인 영상들이 어떤 인종 편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를 요구했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일단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해주신 말씀처럼 그 데이터가 사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공간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면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발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마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해 주실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질문하실 분은 여기에서 반응해서 뭐 손을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들기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까 하는데요. 쉬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쉬운 질문부터 드리면 일단 이제 지금까지 그 시즌 13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가장 참여가 많았던 질문 그리고 질문 답변이 좀 올라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상외로 좀 답변이 전혀 달리지 않아서 좀 속상했던 질문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그 질문부터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참여가 많았던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를 계속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로또의 가치를 시각화해달라.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이제 로또로 뭐 집 한 채 못 산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럼 그냥 간단히 시각화를 요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주제가 다루기 쉽기도 했고 요구하는 것도 시각화가 명확했기 때문에 답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확실히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답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뭐 정보 공개를 저희가 뭐 시민단체들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당연히 요구하고 계시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졌지만은 부족하다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고 계실 텐데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면은 당연히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 진리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져서 원했는데 답이 들어오지 않은 거는 저는 회장님을 속방하면은 경제가 살아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누군가는 시도하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꽤 쌓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 냈어요. 두 번 냈는데 두 번 다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 너무 아깝어요. 아쉽네요. 예. 질문해 주실 분은 손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김현우님 질문 손 들어 주셨죠? 네.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플랫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네. 제가 좀 지켜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글쓰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다양한 관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픈하려면은 좀 어떤 종류의 임프루먼트가 필요할 것 같으신지, 네,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제랑 또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러니까 특별한 권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일단 그거는 저희 플랫폼에서 고민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아마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일 것 같고, 저희 플랫폼 측면에서는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유의미하고 유니크한 질문들을 잘 던지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민은 많아요. 사실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겠다는 단순한 로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의미한 정보를 더 많이 소비했으면 좋겠다. 유의미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플랫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글을 쓰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기도 하지만 피드백도 드리고 있어요. 뭐 이제 현업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업 데이터 분석가도 계시고, 어, 출연기관에서 이제 연구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글쓰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인, 그러니까 그 떡밥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여러 가지 리워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잘. 예, 또 다른 분 질문 받아볼까요? 예, 김수양님 손 드신 거죠? 네. 네. 저 계속 되게 처음부터 궁금했던 건데, 이게 어쨌든 보상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글 잘 썼는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 100만 원이 지금 몇 명씩 계속 지금 몇 천만 원이 쌓여 왔는데, 그런 게 운영하시는데 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운영하시는 어려움이 없으실지 좀 돌려 말하는 거긴 한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보상을 계속 100만 원씩 주면서 언제까지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하실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보상액 책정하면서 네, 제가 네, 책정하면서 의도적으로 지나치다는 감각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했던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구조이기 때문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정도 책정했던 거고, 그걸 쓰는 데에는 당연히 부담이 있죠. 당연히 부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있고, 이게 아까 이제 메인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붙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스탠드얼론하게 아마 영원히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메인 프로젝트가 오픈되는 순간 거기에 편입이 되게 될 거고요. 오픈 일정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안이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솔직하게는 지금은 없고요. 메인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다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일주님 질문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이제 데이터 기반 글쓰기가 목표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 사회는 그렇게 데이터에 대한 앞에도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데이터가 별로 없거든요. 많은 분야에 사실 데이터라는 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질문을 만드실 때는 그래도 데이터가 있어야 그 영역에 그래서 좀 사람들이 쓸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 여기서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 그런 기획을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이제 느끼시기에 궁금은 하지만 뭔가 질문거리는 있지만 여긴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랄까 데이터의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영역이 어디이셨을까가 좀 궁금해요. 사실 모든 분야의 데이터가 다 부족하죠.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의 데이터가 다 부족하고요. 제가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이력을 설명을 드리면은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던 그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기도 했고, 그 민간기업에서 분석가로 일하기도 했고, 네, 뭐 다양한 회사를 거치면서 이제 분석가로 일해왔는데, 뭐 분야에 따라서 데이터가 있고 없고를 사실 나눌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공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접근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고 거기서부터 질문을 만들 수 있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를 접근하는 게 더 빠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질문부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저번 주에 나왔던 질문 같은 경우가 이제 밤 10시에서 9시 영업제한이 바뀌었는데 자영업자 손실을 계산할 수 있겠냐? 이거는 시의성 있고 저희가 궁금하고 궁금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있기 때문에 냈던 문제였어요. 그 도저히 데이터를 못 구하겠다라는 문제들은 네, 저희가 안 내는 편입니다. 이어서 사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기획하실 때에 뭐랄까 그 허들이라고 할까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되게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 합쳐져야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글쓰기고, 글쓰기도 있고 데이터 분석 능력도 있고 또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 혹은 통찰력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사실은 이게 접근이 가능해서, 저도 이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보아오긴 했는데 사실 되게 느낌상 되게 허들이 높다라는 느낌을 사실 좀 전 받았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지향하는 점이 어떤 이렇게 글쓰기, 데이터로 글쓰기를 잘 하는 롤모델 같은 것들을, 그런 샘플을 확보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이걸 기회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일까?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저는 좋은 샘플을 모으는 거였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지켜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참여도에 대한 허들을 결정할 때는 어떤 고민과 혹시 어떤 비판들이 또 있는지 또 조금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거의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허들이 너무 높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뭐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한테 이 플랫폼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그분은 이제 R도 잘하시고 파이썬도 잘하시고 현직 연구자인데 분명히 이제 도메인 논리도 충분히 있으시고 현직 연구자신데, 나는 시각화를 못해서 여기 못하겠어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저희가 답변까지 넘어오는 걸 보면은 퀄리티의 편차가 약간 있습니다. 꽤 있어요. 주제마다도 그렇고, 시각화나 아니면 글을 쓰는, 뭐 이제 이거를 막 정량화해서 측정할 수는 없지만 글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도 편차가 꽤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보상도 지나치리만큼 많아 보이는데, 그 허들을 넘어온 사람들이 내놓는 글들이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롤모델 같은 네,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하고 보상을 준비하면 좋은 글이 나올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롤모델을 뽑아놔야겠다.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데이터 리서치 지평을 높여야겠다. 이런 것들을 뭐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다라고 정해놓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뭐 길잖아. 봐봐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허들을 넘어온 사람들이 롤모델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안 계신가요? 그러면 막간에 저도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질문이 있어야 사실 이제 좋은 답변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이 시즌이 계속 그 진행되고 질문이 쌓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질문 만드는 거 진짜 참 어렵고 장난이 아니겠다. 허덕허덕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만드는 것의 어려움, 또 이 질문이라는 것이 좀 그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좀 뾰족하게 갈아서 질문을 또 내놓는 경우들도 필요할 텐데 좀 질문 만드는 것의 어려움이나 또 좀 쌓여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좀 어떤 질문들을 좀 공개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만들 때 뭐 저희도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자. 데이터로 풀 수 있는 거 대충 물어보면 되지 않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 엄청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한 문제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사에서 발제하시는 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질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냐, 해결해야 될 문제냐를 판단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던 시도들이 있었냐. 그게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건 논문을 통해서건 문헌을 통해서건 나오면은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일단은 누군가 접근했고 데이터가 뭐라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 앞에 노력했던 사람들의 해결책은 충분하냐. 아니면은 해결책이 아니라 주장만 있는 거냐. 그러니까 풀만한 문제냐를 판단하고 그 문제가 이제 데이터로 풀기 적합한 질문이냐. 여기서 많이 그 허들을 못 넘죠.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를테면은 그 가시화를 요구하는 접근으로 노인 세대 내의 불평등을 얘기하려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노인 세대 내의 불평등을 얘기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까라는 질문, 그러니까 불평등을 얘기해보자.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유의미한 문제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래 중요한 문제지. 그 다음에 이걸 풀기 위해서 무슨 데이터가 있는데 라고 질문해서 뭐 이제 노동 패널도 있고 뭐 센서 샘플도 있고 이런저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다듬어서 이제 컨텍스트를 다듬어서 질문을 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 취재된 그러니까 용역 발주가 되면 안 되고 협업을 요청하는 거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지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데이터로 들여다 봐 주실래요? 라는 형태를 가져야지 그 결과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항상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해진 체크리스트 따라서 가진 않고요. 중요한 문제냐? 데이터 있냐? 이 두 개를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공개된 질문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 캠프의 인적 구성을 분석하고 시각화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구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여야 대선 캠프 합류 인원 명단 이렇게 해서 캠프별로 그 합류한 사람들의 명단을 아예 데이터 작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그 아예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들도 이제 좀 뭐 앞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네.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유니크하고 그 가치 있는 데이터에서 출발한 글이 훨씬 좋은 콘텐츠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뉴스타파에서 데이터 아카이브 운영하시고 공개하시는 거랑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지 형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것들이 재생산, 재가공될 수 있게 열어놓는 것이 전체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여력이 없었고요. 조금 더 메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거랑 연동해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나 분석가들이 조금 더 붙으면 아마 이런 시도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이 질문 해주실 분 없으실까요? 네, 허석영님, 예, 간단히 이름하고 하는 일 소개해 주시고 질문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 쪽 일을 하고 있는 허석영입니다. 신수연 키오님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는 데이터를 누구한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중요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밤 10시에서 9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타겟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서프라이즈의 목적에 돌아와서 데이터를 문제 발견과 논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데이터가 해결 수단이 되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 다르다는 것과 연결해서 타겟에 도달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6천만 원이 넘는 어떤 인풋을 통해서 씨앗들을 많이 심어줬었는데 혹시 이것들을 모아서 사회적으로 좀 공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타겟들에게 좀 더 밀접하게 딜리버리 하거나 그런 액션도 고민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런 것에 따른 나름의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정보의 생산이 문제냐, 소비가 문제냐, 유통이 문제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지금 소프라이즈 프로젝트는 다른 것들도 약간의 성격은 있지만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프로젝트예요. 유의미한 정보가 누구한테 딜리버리 되느냐까지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고민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인 프로젝트의 사이드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소비와 유통은 메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상정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아마 당연히 유통하고 거기서 이제 KPI가 측정이 되게 될 거고 그냥 스탠드 언론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영업자 관련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당사자들에게 전달돼야 가치 있는 정보일 거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이해 당사자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제주도랑 같이 한 게 문제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제주도 입도세 얼마나 부여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고, 하나는 제주도의 청년들이 그 성인이 돼도 제주도를 빠져나갔다가 왜 돌아오고 있는 걸까? 얼마나 돌아오는 걸까?라는 질문을 제주도에 있는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 뭐 로컬 신문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랑 문제를 같이 만들게 되면은 소비랑 유통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전달되기 조금 더 쉬울 거고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스폰서십이 될 수도 있고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단기간에 실행되진 않을 것 단기간에 실행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김현우님 손을 들었었는데 질문해 주실까요? 네. 이거는 크게 심각한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좀 질문과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플랫폼에서 좀 이렇게 질문을 선택하실 때 좀 논쟁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해석의 여지가 많은 질문들을 주로 선택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플랫폼 안이나 밖이나 좀 그런 식으로 제시된 뭐 데이터에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논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해석 간의 컨플릭트가 있어서 좀 흥미롭게 지켜보셨던 경험 그런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저희 프로젝트가 그렇게 막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럴 만큼 논쟁적인 걸 없었던 것 같고요. 꽤 많이 소비됐던 것 중에 하나는 MZ세대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MZ세대를 정의할 수 있느냐, 정의한다면 뭐로 정의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MZ세대가 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MZ세대의 특성이라고 언급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다들 뭐 X세대나 이전에 이제 이름 붙여지는 세대들의 특성으로 언급되었었다. 뭐 이런 내용의 답변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여성가족부 예산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근데 아직 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액션이 뭔가 논쟁이 들어오거나 이런 지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을 발굴하는 것이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서프라이즈 질문으로 이런 거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또 이 안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도 제안해 주실 게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서프라이즈에 이런 질문 올라가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이런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안 계실까요? 전일주님, 네. 네, 또 질문이라기보다 네. 권혜진 이사님 그 의도에 사실 약간 맞는 듯 안 맞는 듯한 내용이긴 한데 마침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슷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어쨌든 아까 하나는 그 데이터 글쓰기를 갖고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드는 게 이 서프라이즈의 목적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그 데이터 글쓰기 자체의 대중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더 널리 확대하는 게 또 하나의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닐까, 생산이 어쨌든 포인트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랬을 때에 꼭 약간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좋은 질문이라는 게 꼭 사회 문제가 랑 연결이 되어야 되고 어떤 쓸모를 가져야만 좋은 질문인 건가? 이제 내부에서 어쨌든 혹은 다른 종류의 대중성으로 접근을 시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좀 궁금해서 질문 겸 뭐 제안인데, 이를테면 제 주변에서 가장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보통 전문 연구자들을 빼고 나면 이제 그 어떤 분야의 덕후들, 특히 대중문화 관련한 덕력들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데이터를
데이터인지도 모르고 줄줄줄 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제일 만만한 건 이제 뭐 K-팝 같은 것들이 있을 테고 어쨌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사실 얼마든지 재밌는 글쓰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뭔가 저의 취향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저기가 일본에서 그 에반게리온 마지막 편이 개봉하면서 수많은 그 평론이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서 뭔가 근데 그것도 정말 그러니까 꼭 정량적 혹은 뭐 이렇게 잘 갖춰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저런 자료를 끌고 와서 되게 재미있게 분석을 하는 거 보고 이제 그냥 그런 가끔은 좀 쓸모없는 이제 문제들도 던져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부에서 혹시 그런 고민 같은 것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이건 왜 아닌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는 되게 뼈 아픈데 하고 싶었는데 잘 못하겠어요. 조금 더 가벼운 문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주에 4개에서 많으면 6개 정도의 문제가 나가는데 네, 더 가볍게 접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뭐 데이터 에세이가 되어도 좋고 그냥 시각화 차트 한 장이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이제 제가 서프라이즈 페이지에다가 소개해 놓은 문장 중에는 뭐 이제 뭐 엑셀로 그린 그래프를 기사에 적용하는 기사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에 관심 많은 트위터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기사 공유하고 숫자 붙이는 페이스북 이용자일 수도 있고 라고 이제 그 유저를 그냥 페르소나를 상정해 놨는데 이게 약간 거기랑 상충을 합니다. 그 좋은 글에 100만 원 주는 거랑 쓰기만 하면은 10,000원 주는 거랑 100명이 들어와서 10,000원씩 주는 거랑 사실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은 똑같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니까 이게 그 고민하고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그 정도 이어져 있어서 네, 그 부분도 다양히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야구 문제도 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예.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제안거리 있거나 금방 얘기하신 좀 재미난 뭐 대중문화 쪽이나 이런 쪽도 질문으로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요. 다른 분들도 혹시 뭐 그런 제안, 이런 질문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신수연 님이 오히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그 협업도 문제를 가지고 계신 당사자분들하고 협업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와 같이 그런 협업 얘기하시나요? 네네. 아니면 네네. 그런 형태도 좋고요. 그냥 문제의식을 놓고 가시화가 필요한 거라면은 어떻게 잘 가시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좋고요. 예. 어느 정도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신수연님 발표 그리고 또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응답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 신수연님이 또 이후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신수연님 모시고 하는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저희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신수연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 박수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박수. 예. 예, 오늘 저희 신수연님을 모시고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100만 원씩 이렇게 좋은 질문에 돈을 주는 이유 이렇게 좀 약간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그게 또 세전 100만 원이 아니라 새우 1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깨알같이 약간 좀 약간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일정 때문에 신수연님 조금 먼저 그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일정 때문에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와 약간의 소감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얘기를 하면 될까요? 얘기 안 해주신 분부터 해볼까요? 혹시 최영욱님 지금 연결돼 계십니까? 화면을 꺼놓고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화면 켜보죠. 화면 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소감도 얘기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피커 껐대. 네, 네, 최용입니다. 저희 김수양 매니저랑 지금 같은 공간에 있어서 마이크랑 이걸 켜놓을 수가 없어서 네, 끄고 있었고요. 나가버리셨나요, 신수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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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나 봅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 사실 잘 들었고요. 사실 좀 깊이 있게 좀 같이 논의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키거나 뭐 이럴 수가 없어서 옆에서 그냥 귀동냥만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 들으면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이런 방식으로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나 가능성들, 임팩트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새롭게 사례를 좀 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거 들으면서 이걸 딴 데 어디다 써먹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디벨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 권혜진 이사님 좋은 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 서정호 기사님 지금 네, 화면 반갑습니다. 연결되는데 반갑습니다. 예. 정말 관심 있는 주제고요.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픈 액세스라는 이슈를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떤 저널을 인용하는가 그런 분석을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우리 권혜진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아님, 네. 6시간 동안 학교에서 수업으로 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와서 데이터를 또 들었는데요. 늘상 뭐 서프라이즈 한번 써볼까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셨을 때 뭐 이 글이 100만 원이니까 뭐 그런 고민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 저는 이제 분명히 사학해서 같이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데가 있으니 한번 써보세요라고는 할 것 같은데 저조차도 못 쓰는데 되게 많이 좀 이 생각 저 생각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곳에 누구나 그냥 쉽게 좀 더 이렇게 글을 올리기 쉽게 그러니까 뭐 부담 갖지 않게 올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마지막 단계에서는 늘상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늘상 감사합니다. 이선아님, 네. 지금 마이크 연결돼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회원이기도 한데요. 이 강좌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제가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사회에서 공론장 수기와 관련된 이런 토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데이터 기반이 아닐 때 힘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사회운동의 성과를 보여줄 때 시민들의 데이터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공론장의 이제 플랫폼에 대한 것도 궁금했었고 공론장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금을이라는 제도를 사용한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좀 복합적이고 좀 저희 활동에 좀 인사이트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은이님,
네. 소리가 꺼져 있으신가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현우님이 그 소리가 안 들려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유미님 혹시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이유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회사 아직 퇴근을 못해서 영상을 좀 켤 수가 없는데 이것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 연수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이런 쪽에서도 업무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 그래도 소프라이즈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런 자리가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재미있게 들었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조금 있었는데 제가 계속 업무를 하면서 약간 이제 듣다 보니까 제대로 질문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데이터라던가 이런 데이터 기반 글쓰기에 관심을 많이 이제 뭐 꼭 저널리스트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새삼 좀 고무가 되었고요. 저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이 플랫폼에 이제 뭐 질문 방향이라던가 특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도 많아서 되게 반가웠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좀 죄송했는데 다음 달 모임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꺼놓으신 분은 그 얘기를 시키지 마라 이런 의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호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말씀해 주실 분은 음소거를 해제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얘기를 해주신 다른 분들, 뭐 허성영님이나 김현우님들도 이게 뭐 그 소감이나 이런 얘기 들려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누가 해주실까요? 예, 현은이님 손 드셨는데 예, 목소리 들립니다. 목소리 들리세요? 예. 네. 저도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들으면서 끝까지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다시 계속 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데이터 저널리즘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저희 국회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랑 어찌 보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공개된 포털을 이용해서 오픈 데이터 포털을 이용해서 해커톤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국회도서관에서 계속 해왔고 아마 그 주요 대학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마 차이점이라고는 이제 글쓰기와 다르게 앱을 만든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과거부터 해왔었던 이제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의원님들의 질의에 그 분석한 데이터를 그 시각화된 정보로 한두 장의 리포트로 제공하는 이제 요즘 많은 글을 다 읽어내기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몇 장의 그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 시각화된 데이터로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긍정 여론이 어떻게 되고 있고 부정 여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답변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해답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그 저희 도서관에 아마 일반인 이용자들도 볼 수 있는데 아르고스 서비스라고 왜 그리스 신화에게 그 잠자지 않는 그 신화 그를 이름을 이제 네이밍을 해서 아르고스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좀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도를 해봤지만 아직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설득하기 어려워서 아직 못 해보고 있는 건데,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제 AI가 가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즉답형 Q&A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서울 시내 아파트 공실률은 2019년도에 얼마였냐, 2020년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그 각종 입법 그 자료, 정책 자료를 통해서 AI가 자동으로 읽어서 그 해당되는 그 분야들을 쭉 발췌해가지고 답변 세트들, 질문과 답변 세트를 가지고 그 적중률이 높은 그 해답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조금은 그 시대에 맞춰서 그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초보적이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제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제 아직은 좀 앞서 나가기 어려운 그 예산 배분에 있어서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제대로 구현하고는 있진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는 데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주 못 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저희 윤중수 이사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기 중이시네요. 네. 예, 저도 지금 뭐 이동 중이었다가 이제 지금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이제야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 저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뭐 일단 그러니까 좀 우스운 소리로는 우리는 저런 프로젝트를 언제 해볼 수 있나, 이렇게 100만 원씩 딱딱 주면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여행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잠깐 들었고, 사실 이제 이게 뭐 저도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어떤 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또 허들 중에는 우리가 데이터에 관련 그러면 이제 앱을 만든다든가 어떤 시각적인 기술을 뭐 이용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꼭 저널리즘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글을 쓴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뭐 논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같이 법을 갖고 뭐 법적인 쟁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지금의 사회생활에서 되게 기본인 우리 지금 이제 시민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같은 거여서 허들을 낮춘다는 측면은 되게 좋은 이제 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온 결과물이 좀 더 자꾸 순환이 되면서 거기에 또 다른 반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증보가 또 되면 그 자체가 또 하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데이터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스스로 어떤 프로젝트 앱을 만들거나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의 비슷한 유사한 프로젝트 또 사실 충분히 해볼 만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다른 관점을 융합시켜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권혜진 이사님 한번 코드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허들을 좀 낮춰서 어떻게 말하면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이 데이터에 기반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나온 얘기들, 사실 이런 보상, 100만 원의 보상을 주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쌓아 나가는 것들이 사회에서 아주 데이터 기반 공론장에 좋은 씨앗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안에 이제 그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 플랫폼이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면서 좀 코드도 거기에서 또 어떠한 또 일들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전부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조금 짧게 1시간 반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좀 저질 체력이어서 막 한 3시간 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은 커먼스법으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